자, 칼륨과 나트륨은요, 신경 신호 전달을 하는데 쓰인다. 예, 이게 이제 활동 전이를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전이를 통해서 이 전기를 전달을 하고 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신경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챗GPT, 이 나트륨과 칼륨이 신경 전달이 되도록 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나트륨과 칼륨은 신경 신호 전달에 중요한 이유는 활동 전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신경세포는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에 전이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막전이가 급격히 상승해요. 이걸 칼분극이라고 합니다. 이후 칼륨 채널이 열리면서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가면서 막전이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이 과정을 통해 신경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이 신경 신호의 전기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 감각 이상이 오거나 또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전이의 문제, 전기의 신호 전달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전이차가 심할 때 쥐가 나는 것인지, 전이차가 적을 때 쥐가 나는 것인지, 어떨 때 나는 걸까요? 쥐 나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쥐가 나는 이유는 주로 근육의 과도한 수축 때문인데 이때 나트륨과 칼륨 등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전이 차이가 심할 때나 적을 때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칼륨이 부족하면 신경 자극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될 수 있죠. 그래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게 쥐 예방에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가 필요해요. 네, 그렇군요. 너무 과도해도 쥐가 날 수 있다. 부족해도 쥐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쥐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요. 소금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어떤 분과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은 원래 쥐가 났었는데 소금을 먹고 쥐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또 쥐가 나는 거였습니다. 원인은 소금을 너무 과하게 먹었기 때문에 쥐가 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쥐 나는 원인, 우선은 소금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것도 한번 챙겨 봄직하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이랑 칼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족한 경우에 일어날 수가 있으니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다. 자, 다리에 일어나는 문제, 팔에 일어나는 쥐나는 문제, 정기적인 문제, 신경 전달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미네랄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많은데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것이 부족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많이 겪고 있다. 그중에서 이 소금 속에는요,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먹는 것이 좋은데, 실제적으로 나트륨은 많이 먹고 있지만은 칼륨은 거의 적게 먹고 있는 형편에 있다. 그래서 국민 영양조사서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요, 나트륨은 좀 과하고요, 칼슘은 항상 부족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챙겨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신경 신호 전달과 관련해서 챗GPT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정리 좀 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좋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나트륨과 칼륨은 신경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 전이는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으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해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죠.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사용해 이온 농도를 조절하며 이로 인해 세포의 전이가 유지됩니다. 쥐가 나는 이유는 주로 근육의 과도한 수축 때문이며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섭취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